두 번의 발사 실패와 세 번의 발사 연기 나로호.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로호가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주 산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우주 산업에 저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위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큐브 위성인데요. 오늘 이슈인 포커스에서는 세계적인 큐브 열풍 소식과 우리나라 큐브 위성 제작 현황에 대해서 김훈수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큐브 위성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부터 좀 알고 넘어갈까요? 네, 큐브 위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0cm, 몸무게는 1kg 정도고요. 정육면체 안에 각종 부품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199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대학 연구팀이 교육 목적으로 처음 큐브 위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짧은 제작 기간이나 저렴한 개발 비용 때문에 큐브 위성이 대학생들의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큐브 위성을 이제는 교육뿐 아니라 우주 탐사 임무에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지금 발전이 된 건가요? 네, 큐브 위성의 발전은 몇 세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직접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교육용 큐브 위성이 바로 1세대입니다. 2세대는 큐브 위성 2개나 3개를 이어서 우주 공간에서의 제한적인 실험이나 기상 관측, 또 우주용 부품 실험 등을 하는 임무 수행을 하는 큐브 위성입니다. 현재 3세대 큐브 위성은 스스로 자세 제어를 하거나 태양열을 이용해 전력 수요를 높이는 등 지능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세대 큐브 위성은 다른 큐브 위성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더 확장된 우주 관측이나 또 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4세대까지 있는 거군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손바닥만한 위성이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 사진을 찍거나 실험 데이터들을 전송한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네. 큐브 위성은 어떤 방법으로 발사되고 운영되나요? 네, 일단 크기가 작다는 것이 큐브 위성의 장점입니다. 네. 일반 중소형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에는 곳곳에 빈 공간이 꽤 존재하는데요. 큐브 위성은 그 빈 공간에 설치돼 발사됩니다. 10cm짜리 기본 큐브 위성 3개를 넣을 수 있는 국제 표준 규격의 PPOD가 있는데요. 이 안에 큐브 위성을 넣으면 우주 분출 순간 스프링의 힘으로 뚜껑이 개방되고 큐브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로켓 크기에 따라 큐브 위성 컨테이너가 2개에서 8개까지 실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로 나간 큐브 위성은 지구 저궤도의 상공 열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 열권이 공기 밀도가 높아서 마찰에 의한 전소나 손상 가능성이 높아 큐브 위성은 1년 안팎의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빌기에 네덜란드 3개국을 찾아 큐브 위성이 탄생한 대학, 또 학생들에게 큐브 위성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경연대회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우주로 올라갈 큐브 위성은 일반 위성과 동일하게 무균실에서 제작하고 진동과 열 전달 실험 등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만 익히면 학생들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 선진국에서는 큐브 위성 경연대회를 앞다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럽 우주국의 지원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큐비50은 선발된 50개의 큐브 위성을 동시에 발사하는 경연대회입니다. 큐브 위성 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 시도인데 광범위한 우주 관측이나 긴급 우주 임무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90여 개의 대학이 참가했으며 심사를 통해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포함된 50개 팀을 지난 4월 최종 선정했습니다. But on top of these science missions, QB50 allows the flight in orbit of a series of triple CubeSats, performing research, performing in-orbit qualifications of systems. And so QB50 is not just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it's a demonstration that we can use cheap launchers, we can raise the frequency of accessing space. 큐비 50대회를 주최하는 이곳 폰 칼만 연구소에서는 50개의 큐브 위성을 목표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구로 재진입하는 자체 큐브 위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폰칼만 연구소는 큐브 위성들을 지상 320km 높이의 지구 저궤도에 쏘아올려 평균 5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50개의 큐브 위성들 중 폰칼만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큐브 위성은 지구 재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 앞부분에 코르크 소재를 덧붙여 대기권에 들어설 때 높아지는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아이디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열린 큐비50은 큐브 위성을 제작하는 대학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리에주 대학은 저항과 같은 작은 부품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 큐브 위성은 벨기에에서 자체 제작한 첫 번째 완성 위성이기도 합니다. They have the chance to apply their knowledge to a real structure, and so it provides them with hands-on experience, as it is called, and so they are very enthusiastic. 초소형 위성 키트를 제작하는 미국의 펌킨사. 스탠퍼드대 교수인 앤드류 칼만 박사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과 정부 비영리 기구 등 100여 곳에 400개 이상의 큐브 위성 키트를 판매했습니다. 폭이 25mm에 불과한 극소형 위성이나 안테나를 내장한 큐브 위성도 연구 중입니다. My focus at Pumpkin is to maintain a very small team that are experts in these particular areas that can produce designs that can then be created in large numbers. Pumpkin has been profitable for many years now, but we're still small. We think that ultimately CubeSats have probably the greatest promise of expanding in terms of numbers. That's because they're small, they're inexpensive. If one treats them as disposable satellites, there's a continuous need for new ones. But that's a very good thing because as you develop new ones, you can take advantage of newer technologies, etc. 펌킨사의 경쟁 상대인 유럽의 이시스사. 이시스사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아 큐브 위성 키트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에 관한 사업 아이디어로 5명의 대학생이 2006년에 시작한 이 회사는 60%씩 매년 성장했으며 지금은 40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인 이시스사는 2009년 첫 발사 대행에 성공했으며 지금까지 25개의 큐브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렸습니다. We are growing very fast. We are adding 40% of staff over a period of a year. We've done the large scale of the space programs in the world. That's still a very, very small fraction, but at least we're growing. 이시스사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임무의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 제작에 로봇이 이용되지 못하고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시스사의 대표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Students and young engineers are very, very important for high-tech companies. They bring new ideas, they have new views, and we like to think that we are still a young company, even though we're 7 years old, and we like to do it different than the traditional way. And then it helps a lot to have a lot of young, inspired minds. And I realized that, in fact, I was really involved in much more different projects. I could learn much more different things. And I think that's a very good choice, and I would really advise young students to not really look at first the prestige and at the big names of space, but look really at the small actors, and I think that's where most of the things are currently happening. 세계 위성 산업 시장 규모는 약 13조 원. 이 가운데 큐브 위성 시장은 약 100억 원 정도지만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 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큐브 위성 산업. 국내 업체에서도 모듈 제작에 관심을 보이는 등 우주 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해외에서는 이 큐브 위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특히 관심이 가는 게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상하던 위성을 직접 제작해서 개발하고 네. 발사의 기회까지 주는 그 경연대회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네. 여기서 소개해준 큐비50 말고도 어떤 대회들이 해외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우선 큐브 위성의 고향답게 미국에서는요, 자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큐브 위성 경연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우주과학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나사 LSP나 미국 항공우주학회와
공군 연구소가 주관하는 대회들이 있는데요. 모두 큐브 위성의 개념 설계부터 비행 모델 제작, 또 발사 기획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큐브 위성 임무 설계 아이디어를 겨루는 경연대회를 열었는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전 세계 62개 팀 중에서 10개 팀이 겨루는 최종 라운드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쯤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큐브 위성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큐브 위성은 교육적으로 우주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전망이 매우 밝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른 큐브 위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큐브 위성의 실정은 그래서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저희 큐브 세대의 목표는 오로라 네어 이미저 셀러라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 임무는 전리층의 전자 밀도와 전자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변화를 감지, 그리고 지속 지진 예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공과와 천문우주과, 전작과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큐브 위성 제작에 도전했습니다. 2달간 큐브 위성 임무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에 사용할 부품이나 단계별 진행 상황을 결정하는 등 작은 부분 하나까지 모두 직접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회에 지원한 17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7일 1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그 17개의 제안서는 상당히 우수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의 시스템 중에서 자세 제어나 또는 임무 수행을 위한 특수한 그 탑재체가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개발이 돼서 약 2년 후에 발사를 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받고 그와 같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저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심사 기준은 큐브 위성의 임무 독창성과 기술적 수정 가능성, 실제 개발 가능성 등입니다. 1차에 통과한 팀은 세부 임무 설계를 다시 수정한 뒤 2차 심사를 통해 3팀이 최종 선발됩니다. 선발된 3팀은 2년간 큐브 위성 제작 기간을 거친 뒤 직접 만든 큐브 위성을 2015년에 실제로 발사하게 됩니다. 이 좋은 성과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와 같은 큐브 위성의 경연대회 2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대학이 응모해 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으로 약 3개 내지 4개의 팀을 경연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선발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큐브 위성은 2006년에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와 학생들이 만든 1kg짜리 한누리 1호입니다. 러시아 로켓 드레프루에 실어 우주로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발사 1분 만에 발사체가 폭발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를 딛고 국내 1호 큐브 위성이 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는 큐브 위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위성 제작 실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위성 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위성이라고 하면은 되게 몇 톤급의 되게 큰 위성이잖아요. 근데 초소형 인공위성은 1.33kg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별로 기능이 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작기 때문에 여러 개를 쓸 수 있고 저비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저희 같은 학생도 물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한 국내 대학들은 해외 대학과의 협업으로 큐브 위성을 개발하거나 국제 큐브 위성 경연대회에 참가해 임무 아이디어의 경쟁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연대회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설령 거기에서 선택되지 않더라도 그런 개념을 설계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또 선정된 팀은 전체를 제작하고 발사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그 실습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큐브 위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형 위성과 동일한 수준의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큐브 위성이 규격화, 표준화, 소형화되고 구성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하게 된다면 1억 원가량의 개발비가 수백만 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등학생들도 쉽게 나만의 큐브 위성을 만들어 우주로부터 지구 사진을 받아보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사례만 쭉 지켜봐서 굉장히 부럽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큐브 위성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다니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차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남은 겁니까? 네, 일단 내년 2월까지 그 2차 심사를 한 번 더 거친 뒤 최종 3팀이 선발됩니다. 선발된 3팀은 2년간의 실제로 발사될 위성 개발 기간을 얻고요. 항공우주연구원은 첫 번째 큐브 위성들을 해외 발사체를 이용해서 2015년에 첫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성 개발 기간을 고려해 3년을 주기로 대회를 개최하고 2018년에 이뤄질 두 번째 발사체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에 살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요. 우리나라 큐브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할 날도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발사를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항공대의 한누리호 말고 다른 큐브 위성은 없습니까? 네. 발사에 가장 임박한 국내 큐브 위성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경희대학교가 2009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큐브 위성 트리오 시네마입니다. 지구자기장 관측과 극지방 오로라 관측 등의 임무를 갖고 지난 9월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는데요. 미국 현지 기상 문제로 로켓 발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발사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현재 경희대는 앞서 소개했던 이시스사의 발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내년 1월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런 큐브 위성 발사로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의 미래, 밝은 미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수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